3, 2, 1, GO! 예, 안녕하세요. 여기 군산 시민정책연대 분과별 정책 제안방송 2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오늘은 어제 아시겠지만,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제는 그 진행을 조성원 변호사님이 맡아주셨는데, 그리고 어제는 또 제가 게스트로 패널로 와서 군산 시민정책연대 소개하고 사회적 경제 부분들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오늘은 바뀌었습니다. 가까이 계셔야 돼. 어제 보니까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예, 바뀌어서 제가 오늘 사회를 오늘은 보도록 하고요. 오늘 저와 함께 댓글로 참여해주신 일반 시민 시청자분들의 질문, 의견들을 전달해 주실 우리 프로 댓글러 보조로 같이 함께 진행해 주실 우리 친절한 앵주 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프로 댓글러가 됐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프로 댓글로 설명 다 할 수 있도록 댓글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시겠지만 둘 다 전문 방송인도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민들의 정책이나 제안들을 안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좀 힘겹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실수나 미흡함이 있더라도 좀 편안하게 받아주시고 좋게 그냥 봐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논의 가운데 어떤 내용도 관계없으니까 오늘 3개 정책들 안내드리고 이야기 나눌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도 관계없으니 댓글로 어떤 내용들도 제안이나 질문 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공유들. 예, 그리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계속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일단 공유를 좀 많이 부탁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시니까 공유 좀 계속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세 분 게스트분들도 잠깐 소개를 안 드렸는데 다른 단톡방이나 빨리 안내하셔서 공유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공유하겠습니다. 안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오늘 분과별 정책 제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의해서 오늘도 이제 3개의 정책들이 안내되는데요. 오늘 3개는 문화예술 정책과 법무행정 정책, 그리고 청소년 교육 정책, 이 3가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3분 나오셨습니다. 각자 맡은 정책 영향하고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겠습니다. 3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저는 진포문화예술원 원장도 하고 또 군산 시민예술 위탁받고 있는 박양기고요. 오늘은 제가 문화예술 분과를 맡아서 오늘 토론을 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성원 변호사입니다. 법원 앞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행정법무분과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법무와 관련된 그런 정책들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세 번째,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청소년자치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성호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청소년 교육분과를 맡아서 진행하게 될 의제를 발표하게 될 거고요. 저는 이제 군정연에서 기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깐 보완 설명드리면 세 분 다 각자 영역의 담당 분과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 오성호 국장님 같은 경우 서기 담당하면서 원래 청소년 교육분과 위원장님이 장윤상 위원장님이세요. 그리고 권성주 청소년도 함께 분과장으로 공동 분과로 담당하고 있는데 오늘 한 친구는 청소년으로서 지금 야자하고 있는 부분이고 장윤상 위원장은 현재 교사진 섬에서 지금 아이들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같은 위원회 활동하시며 대신 나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반 시민들 참여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안내 드리고 바로 분과 정책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소개해 드렸지만 저희 군산 시민정책연대는 일반 시민들의 힘으로 지역사회의 어떤 변화,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분들에게 정책들을 제안하고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책화하는 과정들을 중심으로 이제 목적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군산 시민정책연대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블로그가 나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얼마든 참여 신청이 가능하고요. 페이스북에도 페이지가 올라가 있어요. 거기에 댓글로 참여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어제 자세한 내용 설명드려서 또 중간중간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박양기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희 문화예술분과는 저 단독으로 제안을 한 게 아니고요. 군산에 각자 다른 장르에 계신 분들 한 9분 정도 모여서 어느 날은 새벽 2, 3시까지 모여서 회의를 해서 제안을 어떤 걸 할까 다양하게 좀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다양한 게 너무 많은 것보다도 실현 가능한 제안은 어떨까 해서 한 5가지 정도로 큰 틀에서 지금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문화예술정책을 이제 분과장님이신 원장님 혼자 하신 게 아니라 그 연극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다양한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여러 토론과 논의 가운데서 벌러진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 예,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들 잠깐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아트 비즈니스 센터를 제안을 한번 하자 그랬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1인으로 하다 보면은 어떤 영역에서 좀 성장하는 데서 좀 힘드니까 다양한 장르에 있는 그 예술가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아트 비즈니스 센터를 해줬으면 한다는 이런 취지였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친구들이 만나서 있다 보면은 어떤 그 창작이나 그 다음에 지원이나 역량 강화에 대한 큰 그 틀에서 많이 도움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다 보면은 그런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센터가 생기면은 거기서 생산과 소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순환 구조,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뭐 이게 잘 돌아가게 되면은 어떠한 그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생산, 그 다음에 뭐 정기적인 뭐 세미나 교육도 우리가 거기서 정기적으로 뭐 교육을 받아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큰 틀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아트 비즈니스 센터라는 게 그 예술인들이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자연스럽게 창업이라든지 창작이라든지 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 시 차원에서 세팅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 뭐 이런 부분들이고요. 예라고 지금 안내를 해드렸는데 제3청사라든지 군산초등학교, 뉴질 도시재생지역, 이건 어떤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세 곳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현재는 앞으로는 그 좀 비어 있는 공간들인데, 이런 공간이 뭐 다른 데도 있지만은 사실 예시로 했던 부분은 접근성이나 어떤 모여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적당하지 않느냐 나름대로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아,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공간을 너무 또 큰 거 주면은 또 운영하는 데 분명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또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예. 두 번째로는 우리 군산에 이제 축제가 한 3가지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위원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위원들이 계시는데 거의 위원들은 기성세대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여기에 오시는 관광객이나 구경 오시는 분들은 연령층이 다양하거든. 사실은 아이서부터 할머니 다양한 분들 오시는데 거기에 맞는 그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축제위원들이, 예를 들어 청년들도 와서 들어오고 어떤 학생들도 들어올 수 이런 위원들로 들어옴으로써 기획이나 어떤 행사 내용이 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이렇게 취재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사실은 이게 위원들이 2년이나 1년에 한 번씩 바뀌게 되는 순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속 잘 되는 거는 계속 할 수 있는 거는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나 어떤 기획 연출가 뭐 PD 같은 그런 개념이겠죠. 그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해서 올해 역량이 좀 모자랐던 계속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예. 해서 다방면으로 이렇게 좀 추진하는 방향으로. 아, 근데 여기로 좀 질문을 좀 드리면 지금 군산에 축제가 여러 있잖아요. 예. 굉장히 큰 축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축제위원회가 있는데 이거랑 다른 건가요? 이제 거기에 관여된 거죠. 예, 거기 관련 지금은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저도 사실은 이제 시간이 축제위원회로 들어가 있는데 이제 네. 어떻게 보면은 저희 또래죠, 거의 그 위원분들이.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저희 문화예술분과에서 모이신 분들이 청년 기획자도 있는데 그분들도 좋은 의견이 있는데 그런 위원회에 들어가서 뭔가 역량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예. 이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에 위원회 중에서도 뭐 계속 사무국장 등 이런 분들이 계속 한 2년이나 3년이나 계속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장기적으로 있는 분이 필요한데 예. 뭐 그런 분이 없던 거죠. 계속 공무원분도 뭐 2년 정도 있으면 또 순환으로 또 바뀌시고 위원분도 바뀌시고 그럼 또 계속 처음부터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아. 전문성 있는 분들 계속 또 있으면서
뭐 위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계속 할 수 있는 사무국장이나 간사분들이 연속 가능할 수 있는 부분. 아, 무슨 그런 걸 말씀? 제안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 핵심이네요. 그러니까 네. 다양한 계층이나 전문가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지속 가능성이 없는 현재 위원회고 네. 끊겨버리면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네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그럼 어떤 내용들이신가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분과에서 또 세 번째로 얘기하는 부분은 주민잔치센터에 보면은 거의 6시면은 모든 업무가 끝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6시 퇴근하고 뭐 배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뭔가 배움의 기회를 주고자 해서 뭐 어디 학원 이런 것보다는 주민자치센터 모든 군산에도 거의 한 30개 정도 되지 않나요? 대충? 그러면은 거기에서 한 과목씩만 예술성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은 가족끼리 배울 수 있다든가 직장인이 끝나고 와서 배울 수 있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한번 시도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취지로 이걸 좀 제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아, 예. 아, 좋네요. 한밤의 제목이 한밤의 동사무소. 예. 한밤의 동사무소. 그러니까 이게 제일 아니라 가족까지. 예. 네,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예. 아, 좋습니다. 그 다음은 또 어떤 게 있나요? 이제 청년예술복지기금 조성인데요. 기존에 이렇게 어떤 보조금 받는 단체들은 예를 들어 저희 진포문 예술원도 마찬가지지만은 받는 데는 계속 받고 있어요. 근데 예술가 전문 예술가들 말고 신진들, 청년들 그래서 예술가 아마추어에서 예술가 가기 위해서는 이분들한테도 사실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떤 그런 혜택을 줘서 성장하는데 좀 도움을 주는 그런 기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만 옆에서 도와주면은 어떤 큰 발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의 일반 시민단체나 문화예술단체 지원뿐만 아니라 현재 좀 어렵거나 소외계층에 대한 전문 예술인들 이런 분들의 지원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제안하시는 거네요. 예. 자, 그러면 예, 마지막 같은데요. 마지막 어떤 부분인가요? 지금 요즘에 보면은 이제 그 여기 이제 공공 자연 놀이터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그 안에 공원이나 놀이터를 만들게 의무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꼭 그런 지금까지 똑같은 형태의 맞아요. 놀이터를 말고 네. 거기서 뭔가 놀이를 할 수 있는 차라리 아예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번 주에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옛날 우리 놀던 그 그림 그려놓고 놀던 사막배기. 오징어. 그렇죠. 뭐 그런 오징어. 오징어, 사방파, 네. 사파. 그런 부분들도 할 수 있는데 그냥 기존에 딱 놀이기구가 있으면 다 그거밖에 못 드는 상황이 되니까 앞으로 지금이야 어차피 있는 거는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새로 아파트 단지가 짓게 되면 어떤 뭐 공원이 생기면 그런 부분을 조성을 미리 참작을 해서 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공공 자연 놀이터라는 뜻은 어떤 뜻이에요? 자연이 들어간 부분들인데 일반 놀이터랑 이게 사실은 오늘 이 자리는 저희가 이렇게 분과별 대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예. 우리 문화에서 딱 하면 문화에서 같이 토론했던 분들이 나와서 하는 줄 알고 아. 이 제안했던 분이 이제 강나루 선생님이신데 아, 그분이 이거를 해서 설명하면 더 좋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미흡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해했던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월명산 같은데 공원이 있으면은 거기 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연에서 놀 수 있는 공간 뭐 분명히 예술인들은 그거 가지고 분명히 다양하게 지금 창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놀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을 제안했던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아. 자연이라는 거는 그걸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요. 친환경 중심의 어떤 그런 터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양하게 이제 그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자, 그거 다 말씀하셨나요? 네. 또 예, 그 끝으로 이제 뭐 얘기하면은 나오시면. 앞으로는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여담인데요. 지금 사실 제가 한 열흘 전에 공연을 이제 봤어요. 예. 근데 그게 거의 표가 안 나가다 보니까 지금 그 무료가 많이 돌았는데도 비어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문화예술이 지금 이게 이 군산에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사태가 있잖아요. GM 사태도 있고 그래서 예. 지금 너무 위축되니까 사실 문화예술인들이 사실은 이게 되게 힘들어해요. 뭐 후원 됐던
어떤 공연을 하더라도 티켓이 예매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가 지금 좋아지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공연을 지금 본인들이 추진했다가 포기한 단체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데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공연이라도 이렇게 올려서 좀 뭔가 자기들의 말에 어떤 큰 틀을 잡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을 텐데 끝으로 또 이따가 마이크가 없을까봐 혹시라도 미리 제가 말씀드린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아, 예. 그러니까 문화예술인데 지금 상경이 별로 좋지 않네요. 예.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아, 예. 지금 뭐, 이 뒤에 선생님 말씀. 댓글이 막 크게 올라오고 있진 않아요. 그냥 오성욱들이 수트 멋있다고 올라오고요. 배신녀씨라고. 팬분들 보면 충청 기적의 놀이터라고 있네요. 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 아파트에 그런 지금처럼 있는 획일적인 그런 놀이 미끄럼틀이나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죠 아까?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요. 네네. 그 옆에 보면은 이제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 운동장도 좀 많이 지금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은 놀고 있잖아요. 네네, 물론 그렇죠. 뭐 축구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게 비어 있는 공간에서도 어떤 시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걸 뭐 쓸 수 있다 그러면은 뭐 2, 30명 아이들과 같이 거기 가서 놀 수 있으면서 문화를 갖다가 예술일이나 그런 작품을 해서 같이 노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학교 안에 공간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해 보긴 해야 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네요. 예. 어떤 분이 되게 유명한 그 건축학자가 요즘에 그 짤로 SNS 많이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학교를 교도소라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했는데 100년 전 학교의 모형과 현재 학교의 모형이 똑같은 거예요. 군대의 틀, 학교의 틀. 이게. 그래서 이런 지금 원장님께 안내해 주셨던 여기 지금 보여드릴 수가 아마 거기서 없는데요. 보여주시면 예. 그대로 볼 것 하여튼 저희 블로그 찾아서 보시면 원장님 올려놓으신 그 정책 제안 내용이 있거든요. 그림이랑 올려서 그냥 보시면 좋은데요. 학교를 굉장히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었던 그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그런 공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임선생님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네. 댓글이 예. 안 올라오시네요. 저희 안 됐어요. 여러분 방송 앞에 궁금하시면 올려주세요. 프로 댓글로 누르고 있어요. 뭔가요라고 있어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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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가요? 해드려야죠. 근데 아까 위에 써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갑자기, 네. 군산 시민 정책 연대 네, 지금 문화예술분과 이야기하고 계셨거든요. 정건희 쌤의 군밤은 아니고요. 아, 저 군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찐밤 좋아해요. 네네. 자, 잠깐 다시 나중에 들어오신 분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잠깐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군산의 시민들이 이렇게 연대했어요. 고대 말고 연대를 해서 작년부터 9월 저는 죄송합니다. 연대에서 작년 9월 8월부터 연대에서 군산시 이번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지방선거 가운데서 어떤 이념이나 뭐 종교나 힘이 센 사람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자기가 일하고 있는 서점에서 자기 이야기를 내고 그 이야기들을 모아서 정책화가는 과정들을 저희가 몇 달째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요. 그 과정 가운데서 14개 분과가 만들어졌고 그 분과 안에서 정책들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번 주가 거의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어제부터 이런 정책들을 안내하고 제안드리고 거기 참여했던 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주셨는데 일반 시민들에게도 좀 내용들을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면서 더 좋은 정책들을 만들고 그 내용들을 이번 시장 선거에 나오신 후보님들이 계십니다. 그 후보님들에게 지금 정중하게 안내를 드리고 이걸 좀 해주십사 안내를 드리는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개 분과 정책들을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정책은 방금 우리 그 진포문화예술원의 박양기 원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정법무, 시행정이라든지 법 관련 내용들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소년 교육에 대한 분야, 이 3가지 정책에 대한 것들을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방금 박양기 원장님께서 문화예술 정책을 잠깐 나중에 오신 분들 때문에 몇 가지 안내를 좀 드리면 크게 5가지를 제안을 주셨어요. 네. 아트 비즈니스 센터. 를 만드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축제위원회에 다양한 연령층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데 핵심은 지속가능한 위원회가 돼서
이 전문성이 좀 쌓이고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이시고요. 세 번째는 이 참 제목 멋지지 않습니까? 네. 한번 한밤의 동사무소. 예, 한밤의 동사무소. 완전 괜찮아요. 아, 괜찮죠? 네. 한밤의 동사무소를 개방, 그러니까 핵심은 동사무소나 주민센터가 지금 저녁에는 논이 이 네. 동사무소를 최대한 개방해서 네.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던 공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청년예술복지기금인데 민간단체 중에서도 문화예술 단체 중에서도 좀 오래된 단체나 힘 있는 단체들은 후원도 받고 시 지원도 받는데 일반 청년들이라든지 문화 전문 예술인 중에 소외된 예술인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는 공공자연 놀이터라고 해서 자연 친화적인 지역의 다양한 놀이터나 해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5가지를 제안을 주셨습니다. 자, 이 제안 주신 내용에 따라서 댓글러님께서 네, 댓글을 댓글러님이 댓글을 읽어야 되는데 정책이 지금 제안이 좋으셔가지고 다른 분들이 딴지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딱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딱 느낌이 와닿고요. 되게 쏙 들어오네요. 그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 분과에서 했는데 우리 네. 정근희 수장님이 너무 자세하게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아이 감사합니다. 아 이거 좀 오늘 아름다운 밤이네요. 문화예술 쏙쏙 들어오게 딱그 주의 있게 말씀 잘하셨어요. 예. 저보다 더 잘하시네. 아닙니다. 그 문화예술 정책 너무 제 제안을 잘 주셔가지고 제가 설명만 하는 부분이에요. 거기 분과분들이 너무 고생하신 내용이어서. 그러면 우리 또 중간중간에 그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부분들 내용들 잘 모르시거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저희 군산시민정책위원회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것도 안내를 해주실래요? 블로그가 있는데 말하고 싶으신 것 같아서. 자, 블로그가 있는데 그 블로그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가시면 그 문화예술 정책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혹시 제안하고 싶거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 방송에 댓글로 하시면 바로 우리 원장님께서 제안도 주시고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프로 댓글님이 바로 제가 하고 도움도. 싶은 얘기는 프로 댓글러기 때문에 블로그는 모릅니다. 황춘님께서 네. 세계적인 축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그 축제 관련 쪽에 하는 건 아니고요. 삼내 딸기 축제, 완주 프로포즈 축제 같은 건 왜 부산에 없을까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저희 문화예술 쪽, 지금 축제 쪽이 아니고 문화예술 쪽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연관돼요. 연관된대요.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네네. 삼내에는 딸기 축제, 완주 프로포즈 축제가 있나봐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그런 게 없냐고 군산에 체계적인 축제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황치훈님께서 그렇게 남기셨거든요. 아니 군산에도 이제 뭐 그 시간의 축제가 네. 우리 네. 일본 잔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그렇죠. 컨셉을 잡은 거예요. 완주에는 딸기는 그 동네가 딸기가 저희는 이제 시간여행이라고 해서 다른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또 있으신가요? 블로그 하면 꺼진다고. 네네, 맞아요. 블로그는 일단 방송 끝나고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읽으시면 정책들을 쭉 있고요. 거기에 참여하시는 양식이 있어요. 그러면 살포에 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예. 네. 이것도 하나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경민 선생님께서 축제위원회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테이프 시계 행사 준비가 아닌 지속적인 활동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이미 의견이신데? 축제위원회 있어요. 네? 있는데 있는 축제위원들의 위원을 연령층을 다양화해달라고 하고 전문가들을 지속 가능하게 참여시켜달라라는 의견이시지 이미 시청에 축제위원회 있습니다. 네, 예. 축제위원들이 있대요, 황치훈님.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경민 선생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 정책은 그러면 여기서 또 있으신가요? 아니. 네. 무슨 얘기다. 지금 알아들었어요. 예. 프로젝터가 마이크를 못 알아들었네요. 예, 그러면 문화예술 정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예, 중간에 또 얘기 들으시고 나중에 얘기 끄고 나가셔서 블로그 보셨다가 고민하거나 제안하고 싶은 내용 들으면 뭐든 질문하시면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로 우리 행정 법무분과 여기 좀 특성이 있는데 행정법무분과는 원래 저희 군정위원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조 변호사님 참여하시면서 논의하는 과정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의 분과를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설정해서 지금 움직였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 조 변호사님 행정법과 좀 설명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조성원입니다. 저는 행정법무분과를 맡게 됐고요. 처음에 저는 이제 특별하게 분과는 없고 늦게 참여하다 보니까 저는 좀 약간 후반기에 좀 참여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폐 분과와 관련해서 좀 업무 서포팅을 하다가요. 적폐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사항들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 과정에서 적폐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겠구나 해서 행정법무분과를 이렇게 다시 만들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좀 후반기에 참여하다 보니 많은 법무법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행정가들하고 이렇게 논의는 많이 거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아니면 여러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그동안 만나왔던 많은 그리고 겪어봤던 많은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점들을 좀 정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시우에 관련해서요. 우리가 이게 보다 보면 요즘 국회 방송은 많이 보시죠. 국회 방송이 활성화된 이후부터 예전에 국회 방송을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실수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통쾌하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국회 방송들을 우리가 보면서 국민들이 많이 봐주니까 사실은 많은 국회의원들이 더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행정감사라 아니면 감사 답변하시는 분들까지 질의 시간에 보면 집행부 그러니까 행정부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여타 직원들이 답변할 때 그들의 자질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안은요. 그래서 시의회 본회의와 모든 위원회 회의를 생중계해달라라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비용 부분 때문에 매우 힘든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인터넷 방송도 있고 케이블 방송도 있어서 사실은 비용 부분은 의지만 있으면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이런 페이스북 방송이 없었다면 사실 군산 시민정책연대에서도 시민들에게 무엇인가를 알리려면 페이퍼를 그러니까 종이를 작성해서 뿌린다거나 아니면 어느 광장 같은 데서 계속 말밖에 할 수 없는데 사실은 이게 이런 제도가 가능하니까 이런 방식이 가능하니까 저희도 지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시의회를 생방송하고 하는 것도 시의회 움직이는 모든 것들 생방송하고 하는 것도 예전 같으면 방송국과 컨택을 해서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여러 이유로 여러 방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본질은 시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이 우리 시민들에게 공개되면 안 봐도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 각종 정보에 바로 국민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장을 포함한 시 집행부와 시 의원님들의 능력과 자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정치 신인들이라든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어떤 제안들을 하고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지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정책이나 과실 등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각종 정책을 검증하고 제안하는 것도 즉각적으로 가능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은 언론을 통해서 한번 걸러져서 공개된 자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렇게 기사를 취합해야만 그 이후에 의견이나 제안들이 가능할 수 있지만 바로 보고 있으면 즉각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기능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네. 그 중간에 시의회 과거의 어떤 문제라든지 네.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라든지 사례 같은 거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왜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세요? 어제 방송 중에서 네. 대안을 해주신 네.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이야기하는 네.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고 그냥 국회를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국회에서 저번에 모 의원이 그 겐세이. 겐세이 얘기하니까 욕도 하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들이 그분이 예를 들어 더 심한가요? 더한가요? 덜한가요? 좀 아시나요? 모 기자분의 말씀에 따르면 모 기자분요? 예, 모 기자분의 말씀에 따르면 비슷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은 예, 근데 사실 수준이 높은 거네요. 제가 참 왜 저를 이렇게 곤란스럽게 하십니까? 네. 네. 어제에 대한 복수신가요? 네. 네. 사실 국회 방송을 생각하면 아주 명확하게 떠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모 시에서는 다른 어떤 시에서는 녹화 방송은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녹화 방송 또한 사실 걸러져서 나가는 거니까 가능하면 저희는 생중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사실은 비공개로 해야 될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 매우 민감한 사안도 공개되면 안 되는 사안 당연히 예.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 국회에서도 국방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부분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비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다만 그 결정을 하기까지의
그 결정까지는 생중계 됐으면 좋겠다. 예.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좋네요. 예. 첫 번째 제안이고요. 두 번째 제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의미와 같은 맥락입니다. 시라든지 시와 연결된 막 여러 기관들에 보면 그 분과마다 아니면 부서마다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문화예술 정책 제안에서 말씀하셨는데 축제위원회가 관광 관련된 부서에 있는데요. 이 위원회가 실제로 활성화되게 하는 거죠. 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감시 기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건데 실제로 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할 때 공고가 보통은 시 홈페이지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은 모르고 있죠. 예. 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모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모집이 안 됐다는 이유로 그 관련된 분들 좀 가까운 분들한테 전화해서 축제위원회 해달라. 아니면 뭐 사실 여기까지 나가면 좀 그러긴 한데 본인들과 좀 코드가 비슷한 분들을 위촉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첫 번째, 기준 이상의 시민들이 존재하는 그리고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이 공고를 같이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싶을 때 사실 몰라서 활동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시의회 본회의와 위원회 모든 것들을 생중계한 것처럼 이런 각종 위원회 회의도 모두 생중계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자체만으로 위원회 활동을 안 하려고 하실 것이고 자질이 되시는 분들도 섣불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이라든지 자신 아는 분들의 친분 때문에 아니면 부서 입맛에 맞게 거수기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행정소송 같은 거 할 때 그 행정 집행한 분들이 명확하게 특정되니까 이렇게 소송할 때 있어서 그 부분만 좀 적시하고 하면 예전에는 그래도 승소할 좀 있었는데요. 예. 요즘은 이 위원회를 거치고 나면 일반 시민들이 참석했다 그리고 거기서 결정된 거니까 그 내용은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들이 소송에서 많아지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행정청과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상대로 소송을 하면 패소율이 매우 높아져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 때문에 사실은 위원회가 숨기는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일반 시민들에게 더 힘든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할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예. 그러니까 실제 시 행정안에 전문위원회들이 많은 이유는 전문성의 어떤 제한과 보완, 그리고 네. 시에 대한 행정에 대한 비판을 하려고 원래 취지는 그랬는데 그렇죠. 예. 이분들이 오히려 시 행정이나 이분들하고 관계되거나 이 건이 맞아가지고 들어가다 보니 예. 거기서 결정된 내용들을 문제가 됐을 때 네. 일반 시민들이 소송을 걸거나 문제를 제기했을 때 네. 시민들이 거의 패소하게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위원회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가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그 위원회 결정이 시민들 뜻 아니었느냐라고 이렇게 유추가 되는 거죠. 네, 근데 네. 그런 일들 중에 문제가 되는 건 그게 비판이나 감시가 아니라 실제 행정이 잘못된 분들하고 유착 관계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일들이 사례가 있다는 것이죠. 명목적으로 유착되는 것들을 유착되는 분들이 위축되지 않게 하는 규정들은 충분히 있어요. 예. 다만 코드가 비슷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면 사실은 거의 그 부서가 원하는 대로 예. 그냥 안건이 되면 다 이게 의결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아. 근데 이게 생중계가 되면 다 보실 수 있거든요. 예. 그 자리에 있으면 이게 이쪽으로 의견을 유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죠, 진짜 위원회가 지금 토론을 거치고 있는 건지를 알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위원회를 생중계를 하고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과 예. 위원회에 이제 구성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고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예, 예. 좋습니다. 다음은 또, 예. 또 생중계네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생중계가 많아요. 이거 오늘도 생중계. 예, 사실은 예.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네. 그동안 여러 조례 아니면 규정들을 통해서 예. 시의회 본회의 그리고 각종 위원회, 각종 공청회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투명하고 그 실질적인 취지를 되살려보고 했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시민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비판하고 아쉬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청회 같은 거 세 번째 그 제안인데요. 공청회 같은 경우 법적 요건 때문에 공청회를 거치긴 하나 예. 몇 분이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공청회를 거쳐서 그냥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했더는 실제로 그 부분에 참석해서 의견을 제안해를 분들은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럼 공청회가 지원되고 법적 요건만 충족시키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형식적으로 있는 그런데 이게 공청회 실시 공고를 시청 홈페이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 이상의 시민이 존재하고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공개되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상황이 모두 다 전체 방송된다면
그 공청회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럼 같은 첫 번째 제안, 두 번째 제안, 세 번째 제안이 모두 다가 사실은 모두 다 공개되는 것 자체,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많은 유착 관계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동안 네.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예, 예. 이 세 가지 다 비공개되는 데까지 이루어지는 결정들 그리고 그 회의는 다 공개가 되고 예. 이후에 비공개가 됐으면 분기별로 비공개가 됐던 횟수와 그 사유가 무엇인지까지 공개가 된다면 네. 비공개도 많이 지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 세 가지 생중계에 대한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겠습니다. 네. 우리 참여하신 분들도 우리 댓글이 그래도 올라오긴 했어요. 네, 예. 아까 그 생중계 이야기를 하니까 예, 예. 조성님께서 그렇게 하면 시의원들 출석률이 좋아지겠네요. 좋아지죠. 네. 엄청 좋아집니다. 엄청 좋아지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처음에는 막 시장님 뭐 이렇게 까는 얘기, 속된 말로 까는 얘기, 시 집행부도 까는 얘기만 할 수 있겠지만 시민들이 그 생중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 보다 보면 저게 지금 인기에 영합하려는 말인지 아니면 진짜 정책을 위하고 시를 위한 것인지도 충분히 우리도 같이 공감되고 그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길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에 따라서 시의원님들 아니면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들도 똑같이 자질들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충분히 보여지고 예상됩니다. 예. 예. 그렇군요. 황치우님께서 예. 시정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시민들이 과거와 같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예, 예, 예. 동의하는 일을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오늘 생일이신 박찬원 선배님께서 사퇴하시라고 누구로 사퇴하시라고 네?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옛날 그 아. 유행어예요.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저 사퇴해야 되나요? 아니, 네. 변호사님한테. 그리고 조성님께서 또 그들만의 회의는 없어져야 합니다. 각종 비료도 따라 없어지겠네요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댓글. 예. 예. 네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요. 너무 인기에 영향하는 아, 이게 시민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인기를 받는 걸 영합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조 변호사님은 격려와 지지 좋아하세요. 네. 그러니까 많은 격려와 지지를 좀 네. 부탁드립니다. 아마 장윤상님께서 지자체 선거 관련 좋은 방송을 소개합니다라고 쓰셨는데 잘 못한다는 의미로 이야기하신 거죠? 그죠, 그죠. 네, 더잘 그러니까요.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의견인 것 네. 같습니다. 이거 저를 지지하는 겁니다, 지금. 아. 네, 저를 지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방송이 약간 불안정하다는데 겹친다고 뭘까요? 어떤 게 겹칠까요? 그러니까요. 본인 처기가 박찬현님 나갔다가 다시 한번 들어와 보세요. 네, 혹시 소리가 겹치면 지금 네네. 핸드폰 소리를 줄여주세요. 아, 예. 자, 자,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요. 조금 빨리 진행해 주시면 예, 될 예.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번째 제안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시에는 현재 군산시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서 1995년도에 제정되고 2014년도 최초로 이제 마지막으로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고 있어서 시와 그리고 시장 그리고 시와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군산시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아, 예. 이 부분이 조금 형식적 활동이 아닌 보다 실질적 활동을 위한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 의미로는 고문변호사 위촉이 좀 공정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까지 공정한 걸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도화적으로 좀 더 공정하게 됐으면 좋겠고 상담비 및 변호사 선임료 등의 정정한 책정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비용이 30만 원에서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30만 원 선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어느 정도 더 이걸 열심히 하게 될지 이 비용을 받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부분에 대해서 실질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사실은 이 다음 부분이 제가 정책을 제안하는 더 큰 의미입니다. 시의 그 군산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보면 군산시 고문변호사의 직무는 시 또는 시장의 당사자가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시 또는 시장에 대한 각종 이의 신청 및 행정 심판 등에 관한 사항, 시 또는 시장과 그 소속 기관에 관한 법적인 사항 등등 다 보시면 알겠지만 시 또는 시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을 위한 고문변호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시민들이 예. 좀 오해 잘 모를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네. 군산시 고문변호사라고 이렇게 세금을 가지고 임명을 하고 네. 움직이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네. 시민들이나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우리 목장님이나 박영장님 저 같은 사람들의 시민이 좀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뭐 도움 주는 게 아니라 시 안에 있는 시장님에 대한 아니요, 시와 시장이죠. 네, 시와 시장 행정기관으로서 네, 시와. 행정기관의 시 안에서의 예, 대한 예. 부분들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사실은 하는 거죠.
요 구정이 생기게 된 연영을 잘 보면, 그러니까 저는 취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와 시장님은 선거를 통해서 민의를 대표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그분이 집행하고 이끄는 시는 시민들 대표하는 민의를 반영할 것이다라는 생각에 이분들의 업무와 관련된 그러니까 자문을 하는 변호사는 당연히 시민들을 위한 자문 변호사라고 보여질 수 있었고 그렇게 생각하는 시도 만들어졌을 거라고 저는 추론합니다. 예. 그랬을 거로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 확실합니다. 추론한 거죠. 예. 다만 그동안의 이제 사안을 보면 이제 시민이 일반 개인적 사무에 관한 것들이 아닌 지역의 가장 큰 이슈들과 관련해서 일반 개인의 사무가 아닌 시청 등과 대칭되는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이슈와 맞붙였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적절한 사안일지 모르겠지만 롯데 아울렛 사안이라든지 아니면 한국GM 사안이라든지 몇 가지 사안들이 있으면 이건 굉장히 많은 시민들에게 개인적 사무가 아닌 일반 공동체적 사무라고 볼 수 있죠. 이분들의 사무와 관련해서 군산시 고문 변호사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좀 애매해 보이거든요. 이 조례를 보면. 그리고 또 하나 어찌 보면 그 업무와 그 이슈가 시장님과 시민들의 의견이 달랐을 때는 군산시 고문 변호사가 그러니까 자문을 해주기가 매우 곤욕스럽고 변호사 업무상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시민의 변호사, 고문 변호사, 그러니까 시민 고문 변호사로 약칭을 하는데 이런 제도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시민 고문 변호사 제도가 생겼을 때 누가 일반 개인적 사무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시민 공동체에 관한 사무인지를 판단하기가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이런 시민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는 역할과 이런 사무를 결정해서 시민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받을 수 있는 결정을 해주는 시민 고문 변호사 자문위원회라는 위원회 하나가 신설하고 이곳에서 이것들을 처리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고 제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부분도 시와 시민을 위한 공유변호사 위촉과 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로 충분히 인지를 하도록 하고요. 다섯 번째 앞으로 세 가지 남았잖아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법교육센터 설립입니다. 각종 법조단체 그러니까 뭐 요식업체 아니면 무슨 다른 기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각각 자격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자 등록증 이런 것들 유지하려면 법적으로 교육받아야 됩니다. 법에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집체교육이라든지 학교에서 교사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교육이 있죠.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인권교육 등등. 하여튼 단체와 관련해서 많은 법정 교육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와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지가 담보되는지 매우 의문입니다. 학교 같은 데서 인권 강의라든지 법교육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교장이라든지 아니면 장학사를 연임했던 분들이 이제 그런 강사 양성 교육을 받은 후에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 법교육센터가 설립되면 첫 번째 강사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사들이 강의할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시민들에게 그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죠. 두 번째, 시민들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전과 부산에는 법교육센터가 존재하는데요. 대전에 노파크가 존재하는데 거기에는 경찰서를 그대로 세팅하는 거, 그리고 예전에 법원부터 지금까지의 법원까지 이런 모습들을 세팅해놓고 교도소 모습도 변천사를 그대로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고 전라도 고등학교가 없어서 법교센터를 세팅하면 참 좋겠다. 성지 정도로. 여섯 번째, 통일적 행정행위를 위한 기관 운영이라고 하는 이건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이 한 부서와만 연결되어 있지 않고 여러 부서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한 부서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서 가서 물어보니 A라는 답변을 했는데 B 부서 가서 물어보니 B라는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가서 다시 한번 물어보면 B라는 데서 이렇게 말하던데요. 그럼 거기서 잘 몰라서 그래요. 저희는 하여튼 저희 쪽에서는 이렇게 처리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답변을 들을 때 민원인들은 미쳐버리거든요. 우리 시민들 미쳐버립니다, 진짜. 돌아버릴 것 같죠.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조율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일거에 처리해 줄 수 있는 통일적 행정 행위를 할 수 있는 부서나 기관들을 시청 내부에 만들어주면, 예를 들어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아니면 부서에서
다른 답변이 나왔다는 걸 확인만 해서 가져가면 거기서 그 곳에서 조율해서 한 번에 끝내줄 수 한 있는 번에 예, 시민 행정에 대한 예. 부분들. 좀 덜해지게 되겠군요. 혼란뿐만이 아니라 속도도 되게 달라지죠. 그렇죠. 처리 속도 너무 자, 달라지죠. 그럼 마지막에 우리 갑질행정 감시기관은 어떤 건가요? 예, 분명히 뭐 그 시에서 지원하는 기관이라든지 시에서 위탁한 기관들은 많은 부분에서 허가나 설립 그리고 감시들을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거 관련해서 이런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법률을 명확하게 공정하게 적용하는 건 매우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요. 그걸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감사 권한이 갖고 있다 하면 사실은 그걸 당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매우 그 자체만으로 위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언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간등 생명도 되지 않고 충분히 서면을 할 수 있는 행위들을 그냥 말로만 해버리고 전화로 해버리고 이런 경우에 참 시민들 입장에서 미쳐버리고 환장하게 되죠. 예. 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업무적 무력감들을 느껴서 정말 사업하기 싫다. 이런 거 하기가 싫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경찰서로 말하면 청문감사실 제도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행정의 드리고 갑질이 좀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 이걸 해결했으면 네. 좋겠다. 이런 말하시는 거죠? 예, 예. 자, 그러면 우리 프로데컬리님께서 뭐 프로 댓글은 굉장히 많- 시 고문 변호사를 누가 임명하나라고 하셨고요. 아, 예, 예. 이충민님께서 시와 시장 고문 변호사 역할을 시와 시장의 이익과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시청 내에 전문직으로 변호사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예. 그 다- 시청에 시에서 고문 변호사를 그 위촉하는 제도는 그 위원회가 있어서 그 조례에 따르면 위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임명은 시장이 하나요? 예, 신명이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시장이 하겠죠. 임명을 하고, 예, 그 절차는 시장이 그런 식으로 임명을 하고, 되겠죠. 예. 예.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시청 안에도 전문적으로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6급 상당의 지금 변호사로 지금 채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도 내부에서 하는 일이 5급에서 결정권을 갖는 국장의 지위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서포팅 업무를 대부분 하고 있어서 변호사들 중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불만인 사람도 많고요. 또 하나는 시청 내부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청 내부에서 시 또는 시장과 관련된 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 업무와 관련된 일. 그러니까 시민들, 그러니까 공동체로서의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예. 네. 혹시 뭐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뭐 아까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조율해 주는 곳이 있으면 네. 뭐 좋다고 그런 말씀 주셨고요. 심지어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변협에서도 조 변호사님 같은 의견 표명이 있으면 한다고 긍정적으로 써주셨네요. 제가 변협에서 힘이 없어서. 제가 변협에서 힘이 없어서. 변협에는 힘이 없으시다고. 제가 변협에서 힘이 없어서. 예. 예.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더 깊은 얘기나 많은 얘기 듣고 싶은데 시간에 한계가 좀 있어서요. 네. 좀 빨리 진행하는 거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 바로 그리고 지금 조 변호사님께서 이 법무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부분을 제안을 주셨잖아요. 여기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다음 청소년 교육분과 정책에 대한 이야기 하더라도 중간에 질문하시고 싶거나 논의하고 싶거나 뭐 제안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다시면 바로 또 조 변호사님께서 안내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다음으로 예. 아까 방송 사고. 끝났나요? 예. 방송이 끊겼어요. 방송 중간에 사고. 어떤 아까 예. 하나 댓글이 있었긴 했는데 제가 놓쳤네요. 예, 그러면 네네. 찾는 동안 우리 네네. 설명하면서 저는 또 중간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청소년 교육분과 제한 정책을 우리 간략하게 오성우 우리 국장님께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교육분과는 약 18개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 총 5가지 영역입니다. 첫 번째 영역은 청소년 복지와 안전 영역이 되겠습니다. 네, 청소년 복지와 안전 영역 어제 준비해왔습니다. 네, 서울하고 그래서 조금만 들어주시죠. 네, 예, 형님. 네.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이 청소년 복지와 안전 영역에서는 총 6가지의 의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한 종합안전협의체 구성, 그다음에 시장 직속의 청소년 안전팀 구성과 운영을 해서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있으면 좋겠다. 그다음 세 번째는 군산이 특별히 또 바다와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해양 안전 체험관 같은 것들을 좀 병행할 수 있도록 또 체험장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마이크가 깨진다니 조금만 뒤쪽으로 아,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제 목소리가 원래 커서.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즘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그 예방교육과 매뉴얼 개발 및 안전 어플을 제작하고 배포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건 군산시에 맞는, 예,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도 제주시에 맞는 어플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5번째는 청소년들이 주로 평일에 학교를 가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같은 때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 활동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 봉사활동 실제로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와 또 저도 이제 실제 청소년 기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 만나다 보면 자원봉사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들의 제안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인증을 해주는 그 봉사기관, 봉사단체에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겠다. 6번째 제안은요, 비다문화인을 위한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중도 입국자들이 또 많아졌습니다. 중도에 입국하는 그런 청소년들, 자녀들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이 있고요. 그 다음 2번째 영역은 청소년 문화 영역입니다. 죄송합니다. 18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날 세진 않겠습니다. 네, 의제로는 7번째인데요. 지역 내 그 유휴 공간들이 있는데 이런 공간들, 예를 들면은 군산 시민문화회관 같은 공간들을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 공간에 청소년 지도자들을 배치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8번째 제안은 아까 이제 문화예술문과에서 나왔었는데, 저희 청소년 교육문과에서는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구성하고 운영하는 그런 축제들이 또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 축제도 청소년 축제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청소년 축제입니다. 여기. 네, 춘수집반이 네. 있으니까. 네. 예, 예. 그 다음에 9번째는, 청소년들이 그 예술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 친구들도 뭐 시도 좋아하고 그림도 좋아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데 그런 데를 좀 개방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째는 청소년 문화영역에서, 군산시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입니다. 예컨대 이제 성남시라든지 수원시, 경기도권의 많은 곳들에서는 이 청소년 재단들이 만들어져서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청소년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군산에서도 이런 청소년 재단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일들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영역은 청소년 인권 참여 영역입니다. 의제론 11번째인데요. 청소년 인권 관련 전문 기관이 설립되고 운영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에서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냐면 정기적인 어떤 인권 실태 조사라든지 인권 교육, 그 다음에 학교로 인권 전문가를 파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내 학생들의 어떤 인권 침해를 접수하고 고발 조치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12번째 의제는 청소년 참여 예산제 현실화인데요.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일정 정도의 그 예산을 좀 부여해주고 그걸 이렇게 정책에 반영해보게 하는 거죠. 참여해보게 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시민 참여 예산제들은 좀 있는 곳들이 있는데 이 청소년 참여 예산제들은 거의 많이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산에서도 선도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이 청소년 참여예산제는 국가의 청소년 정책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지난번, 이번까지 해서. 근데 실제 명목만 들어가 있고 실행되는 지역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첨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화. 예. 현실화. 13번째 의제는 청소년들의 그 참여활동 확대를 위한 어떤 공모전, 발표대회, 정책 캠프 같은 것들이 좀 다양하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4번째 영역은요, 청소년 경제 영역입니다. 청소년 경제 영역에서 2가지 의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청소년 기업가 정신이 바탕된 다양한 창업 및 근로 금융 관련 교육의 실시입니다. 요즘에 이제 청소년들이 창업도 많이 원하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아우를 수 있는 교육 또 앞으로 이제 4차 혁명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런 거 관련된 어떤 기업가 정신이 바탕된 교육. 그 다음에 아이들이 요즘에 그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관련된 교육들이 실시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쓰는 거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런 절차, 방법들에 대한 교육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나 재정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의제인데 이런 것들은 따로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어떤 사업장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청소년들에게 무조건 어떤 경제적 지원을 해주라는 게 아니라 빌려줘 보는 거죠. 창업자금을 빌려주고 연습해보게 하는 이런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 마지막 5번째 영역은 청소년 교육하고 진로 영역인데요.
세 가지 의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현 제도의 개편이라고 그래서 이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동아리 관련 교육들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동아리 시간을 좀 확대해주면 좋겠다라는 제안들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지자체 후보님들에게 아마 제안을 할 건데 청소년 관련된 정책과 이 교육은 특히 또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협조가 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동아리나 자치기구에 대한 전문가의 배치라든지 또 지역사회로의 어떤 확장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제안이고요. 그 다음에 17번째 의제입니다. 부모교육의 운영 및 지원 확대인데요. 작년에도 실제로 이제 부모교육이 군산에서 진행이 됐대요. 그런데 일회성 8회를 실시했는데 일회성 프로그램이 이뤄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연속적인 프로그램으로 하면서 기존에는 주로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에 집중했는데 이거와 함께 더불어서 청소년 진로와 삶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되는 교육 과정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진로 아카데미 운영인데요. 지역적인 한계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형태의 어떤 직업군들을 탐색하기가 어려운데 현재 성인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군산 새만금 아카데미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다양한 직업군 강사 추천 형태의 어떤 청소년들을 위한 아카데미도 필요하겠다 이런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제안들을 저희가 이제 1년 정도 작년에 5번의 포럼을 통해서 만들어낸 제안들인데 원래 이제 100개 내외의 제안인데 여기서 좀 추려가지고 죄송합니다. 팔 아프게 해서 추려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정책 의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 그 의견을 조합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또 하셨을 걸로 사례되고요. 네. 옆에서 또 제일 노인네를 시키는 죄송합니다. 제가 들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해도가 더 높으셨을 것 같아요. 네. 자리를 잘 앉았습니다. 네, 잘 들고 계셔가지고 프로젝트를 할 일이 없어졌어요. 댓글이 안 나와요. 네, 잘 정리를 잘 해오셔가지고요. 또 잘 들어주셔서 예. 잘 그래요. 것 같습니다. 혹시 청소년 교육 분과에서도 제안이나 뭐 이야기하시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안이나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에 세 개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잠깐 앞에 설명드렸지만 이게 한두 분의 고민이나 내용들 나온 부분들도 있고 청소년 교육 분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각 분과 영역을 나눴고 거기에 관련 전문가분들 청소년분들 많이 들어왔고 지역에도 전문가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수차례 논의 토론해가지고 만든 자료 중에서 걸른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네. 그 뭐라 그러지 누구 이렇게 의견을 내셨는지 써 있더라고요. 예, 그 의견을 받아서 여기는 이 청소년 교육국가는 수백 명이 붙어가지고 내가 만들었던 거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문화예술 관련 정책도 그전에 이제 박영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수차례 만나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새벽까지 논의했다고 그래요. 놀랐던 것도 되게 친해지기도 여기 하고. 지금 저희가 낸 거하고 좀 연관된 게 있는데 여기 8번에 보니까 예, 예. 네.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구성하는 운영 축제 진행에 예. 제가 저번에 달그락 때 예. 제안 한번 했잖아요. 그게 연동돼 있는 예. 거군요. 네, 그렇죠. 네. 아, 예. 그겁니다. 그 전에 축제는 청소년 축제를 사실 어떻게 보면 기성세들이 해서 판을 벌여놓고 장을 예. 마련해서 너네들 와라 이런 형태였는데 그쵸. 예. 이런 친구들이 같이 기획 단계부터 청소년들 들어가 같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눈높이에 그 친구들하고 같이 하다 보면은 예. 그들과 소통하면서 하면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그런 제안했던 부분이 사실 이런 게 다 연관이 다 연결돼 있는 거네요. 예. 반갑네 이 글귀를 아, 그래요? 빠뜨리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게 어떤 뭐 기관의 이기성이나 단체나 협회나 어떤 개인 전문 자격 가진 사람들을 도움 주게 만들었던 건 아니고 실제 당사자들, 지역 시민들,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을 취합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행정 법무 관련 내용도 조 변호사님이 젊으시긴 하지만 지역사회 활동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현장 활동도 하시고 행정 관련도 고민하시면서 관계자분들하고 논의하고 소통하고 자기 여러 가지 경험 가운데서 너무 좀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들만 따로 정리하신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들을 많았던 것 같아요. 댓글 보셔도 네. 지지, 격려 뭐 이런 내용들 많고요. 그러니까요. 네. 아까 겐세이 나오길래 그 의원분한테 얘기하는 거죠. 사퇴하세요. 예. 여기 사퇴.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만 몰랐군요. 아까 잠깐 오해하셔가지고 얼굴 빨개 하셔가지고. 아, 오해 안 해요. 다들 잘 좋은 내용이시라고 네. 좋을 것 같다고. 아, 감사합니다.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좀 지나간 얘기긴 한데 아, 예, 말씀하세요. 네. 이충민님께서 문화예술 관련 시 예산이 군산에 있는 미술 연극 등 단체에 지원되는 규모와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그게 원장님이, 그러니까 예. 아실 수 있는 내용이
혹시 뭐 아시잖아요? 답변 가능하신 부분 예? 있어요? 다시 한번. 문화예술 관련 시 예산이 군산에 있는 미술, 연극 등 단체에 지원되는 규모와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데. 그러니까 시에서 없죠. 시에서는 어떻게 모르죠. 지원하는지 네. 방식이 있느냐 뭐 이렇게 난 근데 거의 뭐 공모를 통해서 한다든가 공모 방식이요. 공모 많이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단체에 소속돼 있으면 거기에서 또 예산 분배가 연극이면 연극 또 미술이 미술 있기 때문에 또 매년 또 틀려지기 때문에 딱 정해진 건 없어 이렇게. 아, 그러니까 어떤 위탁 시설이나 복지관이나 청소년 수련관이나 이런 시설들처럼 이렇게 일상적으로 운영비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문화예술 단체는 그런 공모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지원되는 예. 거군요. 야, 그 당시 그래서 이제 뭐 아이디어가 좀 좋다든가 예. 또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예. 그것도 지속 가능한 건지는 아니네요. 그렇죠. 근데 또 그것도 형식적으로 계속 주는 데만 주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기존에 봤던 단체들만 말고 그런 어떤 조성 기금이 되면은 신인 작가가 이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가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제안드렸던 그런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단체들은 방식을 알고 있어. 어떻게 하면 그쵸. 예산 어떻게 하면 방식, 받을 수 있는지. 방법도 알고 그래서 다 이게 연관된 건데 사실 비트 아트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도 예. 거기에 어떤 공간이 생기면 다양한 사람이 오늘 정보를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공모하는 방법도 중앙에서 뜨는 그런 공모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아, 예. 그러면은 서로 우리가 이번에도 우리 그 한 9분이 모여서 했을 때도 그런 공유를 하면서 계속 이번에 우리 이것만 끝나지 말고 계속 만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공유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프로 댓글러님 또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제가 마이크가 안 나왔다고 해서 당황했는데, 네. 그러면 저 마이크 안 나오게 얘기한 건가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다행히 많은 분들이 시청만 해주시고 계시고 댓글을 안 올려주고 계셔서 그러니까 공유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이상 없었어요. 네, 아, 마이크 그- 이상이 없었대요. 됐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제와 다르게 그 네. 좀 제안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하셨는데 오늘은 지금 제가 보더라도 행정 법무 관련 내용이나 문화예술 내용이나 청소년 교육 분야가 일반 시민들에게 무슨 딴지를 걸거나 아니면 비판할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감이 많이 되는 내용으로 네, 그런 것 같아요. 이해가 네. 되는 것 같아요. 자, 지지하거나 다른 부분에 격려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세 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하시고 우리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네. 시간을 한 시간 정리해 보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오늘은 거꾸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 국장님부터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제 오늘 분량이 일단 적어서 좀 많이 아쉽네요. 아니, 저도 말 혹시 잘하는데. 제일 꼭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또 아니요, 뭐 보완하거나 전혀 이거는 없습니다.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하셔도 돼요. 아니 그런데 예. 설명을 제가 너무 아까 잘해가지고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미 뭐 블로그에 다 부분이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 않죠. 제가.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잘 자세히 나와 있고 과정도 다 있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일단 저는 이 군산 시민정책연대에 참여하게 되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고 있어요. 시민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어떤 시민의 행복과 시가 조금 더 행복하게 변화되는데 그 역사의 과정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물론 지금 2달 동안 일요일날 회의를 열심히 하고 이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참 영광이고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청소년 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사실 약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약자 아니다 생각하는데 청소년들 하면 학교에서 도움 받잖아. 학교에서 지원 받잖아. 근데 저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행복해야 되지만 학교 밖에서도 어디서도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잘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그럴 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만만치 않은 조 변호사입니다. 말씀을 정말 잘해요. 우리 연구 사람들이 말 네. 입만 중독. 사실은 저는 이런 시민 정책연 우리 군산 시민 정책연대에서 이런 시에서 정책 우리가 제안까지 이런 정책까지 제안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어쩌면 우리가 황진 상임 대표님께서 저번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의 굴욕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무기력감, 무력감. 무기력과 굴욕감 때문에. 예. 근데 그 무력감이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정보에 접근할 수 없고 정보에 토의하는 분들의 그 과정들이 공개되지 않아서 생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행정법무의 정책으로 제안한 많은 부분들은 대부분 그 모든 과정들이 공개될 수 있게 하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요즘은 예전하고 달라서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모든 과정들을 뭐 꾸밈없이 다 공개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다 공개돼서 투명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우리 사회자님 안 보인다고 거기서 셀카 찍고 계시네요. 야, 그리고 네. 이렇게 걸렸네. 분과장으로서 이 업무를 맡아서 이렇게 정책 제안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저 또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후보님들께서 가능한 많은 정책들을 세택해 주셔서 다음 시장님이나 다음 분들에게 좀 해서 이게 운영해 줄 수 있는 정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말씀 잘하세요. 그러니까 다음 분 부담스럽게 제가 의도적으로 원장님이 좀 연세가 있으셔서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안겨드렸는데 갑자기 계속 불안해하셔서 제가 더 당황스럽고. 제가 원래 목요일 날 나오기로 했는데 잘못 스타트. 우리 조변 같은 또 이렇게 또 변호사하고 같이 붙여놓으니까 제가 많이 좀 말 주변이 좀 부족해요. 갓성우님과 변호사님. 갓성과 조변. 목요일도 만만치 않나요? 갓성우와 조변 사이. 네네. 말해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사실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그래도 한 9번 정도가 좀 모여서 했던 거고요. 사실은 더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서 했으면 바람이었는데 시간상 좀 우리가 그렇게 많이 갑자기 이게 생겨가지고 준비하다 보니 그렇게 됐고, 혹시라도 여기에 못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후에라도 이런 모임이 있으면 또 참여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문화의 질이 어떤 군산 시민들의 삶에 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했으니까요. 이 정책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줄인 부분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적으로 진짜 필요한 거 몇 개만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니까요. 아무튼 모두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프로데클러신 친절한 네. 앵글씨. 그 말씀하시는 와중에 예. 갓성우 까우 올라왔고요. 갓성우? 네네. 저를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정책 이야기 하셨을 때 군산 시민정책연대 다음 블로그에 있다고 친절하게 또 한번 짚어주셨고요. 박찬현님께서 아까 조변님 말씀하실 때 세 분 오늘 설명 너무 잘해서 열심히 경청중에 제가 말씀할 때 그런 거, 제가 말할 때 그런 거죠? 예. 그 시점에 딱 그렇죠. 그 근데 시점에. 딱 찍어서 조변님이라고 안 쓰셨고 세 분이 왜냐면 갓성우가 썼으니까, 아이, 진짜. 아이. 적극 지지한다고 화이팅 하세요라고. 네. 오늘 생일이신 박찬현님께서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공개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투명성. 이경민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예. 저도 잘 마이크를 못 알아듣는 편이긴 한데 오늘 귀에 쏙쏙 잘 들어오게 잘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예, 세 분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사회자로서 특별하게 할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한 말씀만 하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분들, 시장 후보자님들을 가끔 뵙기도 하고 여러 루트로서 이렇게 연락도 받기도 하는데 보면 가장 좋은 후보에 대한 것들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좋은 후보자는 나름의 비전과 정책들을 가지고 어떤 시민 입장에 취사 선택도 하기도 하고 제안도 하는 후보자가 좋은 후보자인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들을 내부에서 특히 저 같은 사람이 고민하는 건 가장 좋은 후보는 시민들이 제안을 하거나 시민들의 삶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약자 중심이나 많은 것들 취합해가지고 실제 실현하고 만들어가는 사람이 더 좋은 후보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시장이라든지 의원들 되는 과정 가운데서 시민들을 대변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대변하는지 모르는 경우들을 이렇게 많이 목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반 시민들의 삶에 대한 것들을 더 경청하시고 내가 제안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삶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그분들의 삶이 어떤 건지 그것들을 정책화시키는 과정들이 실제 시장 후보님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것들을 지금 현재 과정 가운데서 실제 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국에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실제 이야기하는 그렇죠. 것들. 예. 좀 귀 좀 기울여서 들으시고 예. 좀 이제 정책에 조금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건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쯤에 지금 정책들 논의안이 다 취합이 돼가지고 후보님들께 모두 배달이 될 거예요. 네. 이거 꼭 선거 담당 후보님들 그리고 참모님들 보시면
꼭 좀 받으셔가지고 시민들이 진짜 수개월 동안 논의하고 고민하고 토론해서 만든 정책이고 이건 또 개인이나 누구를 지지하는 내용들은 절대 아니고 지역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들이니 이걸 좀 받으셔서 공약에 좀 넣어서 실제 우리 삶에 나중에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저희 삶을 좀 나아지는 어떤 변화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걸 좀 부탁드리고. 갑자기 제가 궁금증이 하나 생겼는데요. 다 따로따로 가는데 본인들이 중복 체크할 수도 있잖아요. 중복 체크라는 건 어떤 말씀이시죠? 이게 먼저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시장님들께서 이게 쓸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 저희는 네. 정책은 다 제안했고요. 누구나 다 쓸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많이 쓰기를 바라고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건 좀 아니다 치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네. 받겠다는 분도 있어서 이건 다 나눠가지고 체크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릴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시 마지막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로서 이틀이 끝났고요. 내일 모레에서 4일, 앞으로 이틀이 더 남았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나머지 14개 분과에서 어제 오늘 해서 5개 분과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한 9개 분과가 이틀 동안 네네. 나뉘어서 논의하고 정책 제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저는 이제 사회 보는 거 이렇게 막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 이야기 떠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오늘 조성원 변호사님께서 마지못해서 패널로 앉는 바람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았거든요. 내일은 저보다 지금 자칭 달변이시라고 하시고 얼굴도 되신다고 목소리는 제가 좋다고 어제 이렇게 했는데 네. 어쨌거나 우리 그 얼굴도 되시고 말도 잘하시고 안내 잘하시는 조 변호사님 내일부터 이틀간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방송 감사드리고요. 시민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지와 응원과 질문과 제안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인사드립니다. 그 감사합니다. 저희 8시 반부터 합니다. 이창민님. 8시 반부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